또 상수, 수식, 표현식, 수식, 조건문, 반복문, 고우투문, 제어문들이 뒷부분에 있고요. 먼저 변수란 무엇인가의 문제인데요. 변수를 네 가지 요소라고 했는데, 일단 변수가 성립되려면 변수 이름이 있어야 돼요. 변수 명칭. A는 100, B는 200, A, B라는 변수 이름. 그 다음에 그 변수에는 attribute, 속성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속성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물론 변수 속성 중에 하나는 이름이라는 속성도 있죠. 값이라는 속성도 있고요. 그리고 주소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통틀어서 변수를 특징 짓는 attribute 집합을 변수를 정의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죠. 변수 이름, 속성들, 주소, 교재에서 참조라고 쓰기도 했었는데요. address 또는 location, main memory의 주소가 있어야 되고, 그 main memory에 메모리가 잡혀 있으면 할당이 되면 그 메모리에 값을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변수에다가 값을 부여할 수가 있지만, 그건 이제 자동적으로 메모리가 할당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메모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 할당되어 있을까? 그런 경우도 있고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내 변수에다가 변수 A는 100이라고 100이라는 값을 주고 싶은데 변수 A에 메모리가 할당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메모리가 할당된 다음에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거죠. 자, 변수 x가 있다고 하자. x는 3.1415 파이 값을 주었어. 이때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변수의 이름은 x고 변수의 속성은 의미는 원주일 값인데 실수, 원주일이라는 의미로 실수 값이 실수가 들어가야 된다. 타입을 결정하는 것을 속성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메모리가 할당되면 그 메인 메모리의 주소, 물론 시작 주소죠. 4바이트 32비트 변수인 경우에는 4바이트를 차지하는데 그것의 시작 주소. 만약 64비트 변수라면 8바이트가 할당될 텐데 그것의 시작 주소가 이제 주소가 되겠고요. 그러면 다음에 바인딩은 뭐냐면 이제 변수의 이름에 각 주소라는 속성, 값이라는 속성, 이런 속성들이 있는데 그 속성들이 언제 그 변수하고 바인딩, 결합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죠. 즉 메인 메모리의 주소가 언제 부여되느냐, 결정되느냐, 이런 문제를 바인딩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바인딩의 의미는 이름의 어떤 속성을 연결하는 것, 연결하는 작업, 이것을 바인딩이라고 해요. 바인딩의 예를 보면 여기서는 상수 num5의 바인딩 예를 들었네요. num5인데 num5라는 상수의 속성으로 상수라는 속성을 결합시키고요. 또 값이 5라는 속성을 결합시키는 두 가지 속성을 num5에 결부를 시켜요. 물론 이 constant라는 이 키워드에 의해서 상수라는 속성이 결합이 되고요. 여기 배정문는 5에 의해서 5라는 값이 여기에 결합이 되는 거죠. 자, 정수의 경우에도 int x는 100 그러면 x라는 변수가 정수형이라는 정수 타입이라는 속성이 결합이 되고, 이것은 언제 x가 정수형이라는 게 결정이 돼요? 컴파일 할 때 알 수 있겠죠. 컴파일을 하면 int x에 의해서 x는 실수가 아니고 정수네라고 이렇게 속성이 결합되겠죠. 그 다음에 x는 100이라는 값은 이 x에 언제 결합이 돼요? 실제 실행할 때 값이 결합이 되겠죠. 물론 그 전에 내부적으로 x의
주소도 결합이 돼야 되죠. x 이제 처음에 선언할 때는 x는 100이었어. 근데 x 값을 2로 바꾸었어. 그러면 이제 x 값 2가 다시 바인딩이 일어나겠죠. 실행할 때. 그러면 바인딩의 문제는 바인딩 시간의 문제예요. 어느 시점에 바인딩이 일어나느냐라는, 그러니까 바인딩이 발생하는 시간을 바인딩 타임이라고 하죠. 바인딩 타임은 빠른 바인딩이 있고요. 늦은 바인딩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성을 결합시킬 때 가급적이면은 빨리 이 속성을 부여를 해 놓느냐, 가급적이면 늦게 바인딩을 시키느냐. 예.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early binding, late binding이라고 하죠. 그러면 바인딩 타임이 언제가 가능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네 가지를 써놨는데요. 언어를 정의할 때, 즉 언어를 설계할 때 그 속성이 결정되는 경우, 언어를 구현할 때는 컴파일러 구현할 때예요. 우리가 구현이라는 말을 종종 써왔는데요. 언어를 구현한다는 얘기는 구현 방법이 뭐냐? 컴파일러냐, 인터프리터냐, 또는 자바처럼 혼합 방법이냐? 이게 이제 언어 구현할 때 문제고요. 번역할 때는 컴파일 타임이에요. 여러분들이 컴파일하게 되죠? 컴파일할 때 속성이 결정되면 그럼 컴파일 타임 바인딩이고요. 실행 파일을 실행할 때 속성이 바인딩이 일어나면 실행 시간 바인딩, 런타임 바인딩이라고 하죠. 네 가지 중에서 앞에 두 가지는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이런 타임이 있긴 하지만 다른 타임이 또 있기도 해요. 링킹 타임, 아까 링커 로더 얘기했었죠. 링킹 타임이 발생하는 바인딩도 있어요. 또 로딩 타임, 메인 메모리의 .exe 파일을 로딩할 때 일어나는 그런 바인딩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 바인딩 타임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한 6가지 이상 있는데 다른 바인딩 타임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컴파일 타임 바인딩, 런 타임 바인딩이에요. 컴파일 타임 바인딩은 정적 바인딩이라고 해요. 그래서 컴파일할 때 바인딩이 일어나는 거. 그리고 컴파일 타임 바인딩은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면 프로그램 실행 시점부터 시작할 때부터 실행 시작 때부터 이 프로그램 실행이 끝날 때까지 유지가 되는 그런 바인딩이에요. 그에 비해서 런타임 바인딩은 다이내믹 바인딩이라고 하는데요. 실행하면서 속성이 바뀔 수 있어요. 또는 실행 시간에 바인딩이 처음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런 바인딩을 런타임 바인딩 또는 동적 바인딩이라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 스태틱 다이내믹 얘기를 자주 듣게 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스태틱 정적 그러면 컴파일 타임이라고 자동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적 다이내믹이라고 나오면 런타임이구나, 이렇게 컴파일 타임, 런타임을 구별해서 받아들이면 돼요. 우선 이 실행시간 런타임 바인딩 예를 들어봤네요. 다이내믹 바인딩. 변수의 값이 주어지면 실행할 때 x는 10으로 바꾸거나 x는 20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실행시간에 바인딩이 일어나는 경우. 또 변수의 기억 장소 할당도 이건 스태틱 한 경우도 있지만 다이내믹 한 경우도 있죠. 포인터에다가 메모리 알로케이션, mloc, cloc을 이용해서 할당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런타임 바인딩이죠. 형식 매개 변수와 실 매개 변수 간에 서로 매핑이 일어나야 되죠. 그것도 바인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것도 이제 실행 시간에 일어나는 바인딩이고요. 값을 저장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스태틱 바인딩은 컴파일 할 때 발생하는 건데요. 변수의 타입이 언제 결정돼요? 컴파일 할 때 결정된다고 했죠. 컴파일 타임 바인딩. 그리고 변수의 사이즈, 필요한 메모리 크기,
또 마찬가지로 컴파일할 때 레코드 구조체의 각 항목들의 타입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컴파일 타임, 컴파일할 때 결정되는 바인딩이죠. 언어를 구현할 때 바인딩도 예를 들었네요. 정수의 자릿수를 몇 비트로 할 거냐는 언어를 구현하는 사람이 결정해요. 32비트로 할 건지 64비트로 할 건지, 운영체제의 비트수에 따라서 결정되도록 할 건지. 이게 언어 구현할 때, 설계할 때. 실수의 유효 숫자 개수, 실수는 표현 기법이 있잖아요. 국제표준에 의해서. 그래서 유효 숫자하고 지수 부분, 그 부분을 몇 비트로 할 거냐, 이 문제는 언어를 구현할 때 결정되는 바인딩이죠. 또 이제 다른 것들도 있긴 해요. 내가 곱하기 연산자를 별표로 할 거냐, 딴 걸로 할 거냐, 나머지 연산자를 MOD로 할 거냐, 퍼센트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언어 구현할 때 발생하는 바인딩의 예죠. 언어 정의할 때, 신텍스 정의하는 거, 이런 것들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그 부분은 별로 중요치는 않고요. 여튼 우리는 주로 컴파일 타임이냐, 런 타임이냐가 매우 중요하죠. 포트라는 경우에는 모든 변수가 컴파일 타임 바인딩이에요. 그래서 포트란이라는 언어는 실행하면서 메모리 앨로케이션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효율적인 면도 있고 비효율적인 면도 있죠. 그러니까 효율적인 건 뭘까요? 컴파일할 때, 컴파일할 때라기보다는 프로그램 로딩할 때라고 표현하는 게 옳겠네요. 포트란 프로그램에서 변수가 10개가 있어. 변수 또는 배열 등등, 구조체 등등 10개가 있다고 하자. 그것들은 메모리가 실행 파일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전역 변수로 배열을 크게 잡았어. 10메가짜리를 잡았어. 그러면 그 10메가 공간 플러스 코드 부분이 포트란 파일, exe 파일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포트란 실행할 때는 포트란 실행 파일이 500K짜리 .exe 파일이야. 그러면 500K 메모리를 할당해서 그대로 올려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C 언어에서는 배열 큰 게 .exe 파일에 공간을 차지하고 있느냐?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낭비잖아요. 내가 10메가짜리 배열을 선언해놨어. 근데 그걸 실행 파일이 그 10메가 소스 코드 크기 플러스 10메가만큼 하면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건 exe 파일은 없고 실제 이제 하여튼 그게 방식이 다른 거죠. 근데 포트란은 매우 효율적인 언어여서 실행 효율을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게 좀 바인딩 타임이 주로 컴파일 타임, 즉 실행 시간 이전에 끝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만약 그 최대한 특히 변수의 메모리 할당 문제를 늦추면 late binding, 그러니까 early binding이냐 late binding이냐, 포트란이 대표적인 early binding 이면 실행 효율이 좋은 거고, 실행 속도가. 왜? 메모리 할당하고 바인딩 하는 타임이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대신에 유연성이 부족해요. 플렉서블 하지가 않아요. 일단 배열의 크기를 한번 고정하면 실행 끝날 때까지 변경할 수 없어. 근데 레이트 바인딩을 하면 플렉서블 해져요. 실행하기 전, 꼭 필요하기 전까지는 바인딩을 안 해. 늦추고 있어. 그러다가 꼭 필요할 때 그때 바인딩을 하는 건 레이트 바인딩이죠. 그래서 얼리 바인딩은 효율성이 좋고 실행 효율, 실행 속도가 빠른 효율성이 증가하고, 레이트 바인딩은 실행하면서 그 바인딩 타임이 걸리기 때문에 메모리 알로케이션 하려면 운영체제한테 메모리를 몇 바이트 줘 요청하고 운영체제가 할당해주고, 운영체제는 그 프릴 리스트를 통해서 그 크기만큼을 이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실행 속도는 늦어질 수밖에 없지만 대신에 플렉서빌리티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 언어들이 실행 효율을 중요시하느냐, 플렉서빌리티를 중요시하느냐에 따라서 빠른 바인딩을 할 건지 늦은 바인딩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죠. 또는 대부분의 언어들은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어떤 경우에는 굳이 뭐 유연성이 필요 없는 이런 경우에는 컴파일 타임에 바인딩을 하고 유연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행 시간에 바인딩을 하는 두 가지를 다 취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정리를 해봤네요. 많은 경우에 컴파일 타임 바인딩이 일어나요. 또 컴파일 타임 바인딩이 일어나면 에러를 미리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C 언어 같은 경우에 int x라고 선언하고서 x에다가 스트링을 줬어. 안 되죠. 그 에러가 컴파일할 때 발견이 돼요. 근데 파이썬은 파이썬 컴파일러도 없긴 하지만 컴파일 타임에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그 선언문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미리 얘기를 하는 거네요. 선언을 하게 되면 int x, y, z 하고서 x, y, z만 사용하죠. 만약 내가 abc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어. 그러면 abc라는 변수만 쓸 수 있는데 뒤에 내가 실수로 abd는 100이라고 썼어. 그러면 바로 발견이 돼요. 컴파일 할 때 발견이 돼요. abd는 선언 안 했잖아. 그러면.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선언문이 없으니까. abc는 100 했다가 나는 abc 값을 200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잠깐 타이핑 미스로 abd가 됐어. 그래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바인딩 타임 또는 그 선언문 등에 따라서 언어들의 에러 가능성들이 크게 차이가 나고 최대한 많은 바인딩을 컴파일 시간에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왜? 에러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포트란, 알골, 피에론, 파스칼, 코벌 등 컴파일러들은 대부분 컴파일 타임에 변수의 타입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상수값의 기계 내부 표현이 결정이 되죠. 또 링킹할 때 결정되는 것들도 있죠. 뭐 포트라는 경우에는 커먼문은 이건 그 에일리어싱 기능인데요. 여러분들이 C나 다른 언어에서 배열을 함수로 전달하죠. 배열을 A100을 함수로 전달하면 함수 내에서 B로 받아서 B100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A, B가 에일리어싱이 일어나는 셈이거든요. 포트란에서는 common이라고 하는 문장을 이용해서 common A, B 그러면 A, B는 에일리어싱 기능이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상대 주소를 확정한다든지 또 이제 여러 언어에서 서브 프로그램, 함수, 부 프로그램을 함수를 부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해요. 함수 이름에 대한 상대 주소를 확정한다든지 또 이제 로딩 타임에 발생하는 경우들도 그러니까 포트란은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포트란 커버는 모든 변수를 기억 장소를 실행 시간 전에 로딩할 때 확정을 하고요. 피에론 뭐 다른 언어들도 일부 변수들을 확정하기도 하죠. 물론 C 언어도 스태틱으로 선언된 것은 로딩할 때 결정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동적 바인딩, 런타임 바인딩 그 경우에는 함수에 매개 변수 전달하는 것은 실행할 때 바인딩이 일어나겠죠. A로 전달하고 B로 받을 때 그때 이제 A와 B를 바인딩 해주는 것. 또 이제 지역 변수, 로컬 변수들에 대해서 메모리 할당도 실행 시간에 결정이 되고요. 뭐 피에론 같은 경우에는 오토매틱 변수가 있어서 오토매틱으로 지정하면 그것은 실행할 때 메모리를 할당하게끔 하고 있죠. APL, 리습, 스노볼 4 이 언어들은 조금 색다른 언어들인데요. 이걸 다이내믹 랭귀지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동적 언어. 동적 언어들은 파이썬도 동적 언어에 속해요. 동적 언어들은 특징이 인터프리터로 구현이 되면서 변수 선언을 안 해요. 그래서 실행하면서 아무 때나 그냥 변수가 나오면 그리고
변수의 타입 선언도 안 해요. 그냥 변수의 값이 주어지면 그 값의 타입에 맞추어서 변수 타입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A는 100 쓰다가 A는 ABCD 문자열로 쓰다가 A는 뭐 튜플 또는 딕셔너리로 쓰다가 배열로 쓰다가 막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적인 언어들은 이렇게 변수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매우 플렉서블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예, 다음은 변수에 대한 선언문이네요. 변수에 대한 선언문은 우선 타입 선언이 필요한 경우, 타입 선언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또는 디폴트 선언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디폴트 선언하고 타입 선언이 필요 없는 경우는 또 조금 달라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언문이 있는 C, Java를 많이 봤고요. 선언문이 필요 없는 파이썬이 있었는데 디폴트 선언은 뭐냐면 선언은 안 해요. 하지만 선언하지 않았다고 해서 타입이 결정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implicit 선언문. 위의 선언문은 explicit 선언문. explicit이라는 얘기는 int ij 이렇게 int 또는 double이 있는 게 explicit 선언문이고요. implicit 묵시적 선언문은 없어요. 하지만 변수의 타입은 결정되어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예가 포트란 언어의 경우에 포트란은 예전 초기의 언어라서 자료 구조나 이런 게 매우 단순하죠. 변수 타입도 매우 단순한데 가장 기본적으로 정수 실수가 있잖아요. 정수 실수 두 가지로 시작했어요. 포트란의 타입은. 그러면 변수가 정수형 변수, 실수형 변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둘 중에 하나를 타입 선언하려면 번거로우니 귀찮으니까 인티저의 in, 인티저의 앞부분 in, ijklmn으로 시작하면 무조건 정수예요. 정수형. 선언문은 없지만. 그리고 ijklmn 이외의 문자 abc, xy로 시작하면 무조건 실수예요. 이게 implicit 선언이에요. 그러면 언어들은 explicit 선언하고 implicit 선언 둘 중에 하나만 있을까요? 두 가지를 다 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포트란은 나중에 선언문이 추가돼요. 그래서 선언을 하지 않은 변수는 디폴트로 i에서 n으로 시작하면 정수, 그 위에부터 시작하면 실수인데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언문이 있으면 그걸로 해줘요. 즉 ijklmn으로 시작하더라도 내가 실수형이야 라고 선언하면 실수형으로 간주해 준다는 거죠. 베이직이라는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베이직 언어도 교육용이어서 요즘은 베이직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비주얼 베이직 혹시 중고등학교 때 써본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그 비주얼 베이직 언어에서도 기본적으로 선언문이 없어요. 그런데 선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비주얼 베이직에서 선언문을 쓰는 이유는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다른 게 뭐냐면 선언문을 안 썼더니 아까 ABC라고 계속 쓰고 싶었는데 실수로 ABD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는 내 프로그램은 모두 다 선언을 할래. 그런 기능을 추가해 준 거죠. 그런 에러를, 사소한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변수를 모두 다 선언해서 쓰게 되면 그렇게 두 가지를 다 제공하는 언어도 있는 거죠. 네, 여기서 다음은 이제 그 선언문에서 선언문이 역할이 뭐냐를 설명하기 위한 거네요. 자바에서 int 배열 x는 new int 10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이 의미는 선언문에 의해서 데이터 타입, 자료형을 결정하고요. 비트 수, 사이즈를 결정하고요. 이름이 뭔지는 당연히 또 이 변수가 생성되는 시기, 소멸되는 시기. 변수 생성 소멸은 뭘까요?
이 변수를 프로그램 내에서 어디서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내가 어떤 함수 안에서 지역 변수로 선언했으면 그 함수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생성 소멸시계는 지역 변수의 경우에 블럭 시작과 끝이에요.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 전체, 또 미묘한 차이가 있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C 언어 같은 경우에 int i 하고서 int j는 i 또는 int i는 j라고 이렇게 하고 int j를 그 다음 라인에 선언했어. 그럼 j 값을 사용할 수 있나요? 그러면 블록 시작과 끝이 아니네요. 미묘한 차이죠. 이 선언문이 여러 라인이 있기 때문에 ijk가 있는데 ijk는 10, k는 10이라고 썼던 것을 int i는 k 앞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언어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언어들은 그냥 무조건 모든 변수는 블럭 시작과 끝이에요. C 언어는 그렇지 않지만 C 언어는 심플해요. 심플하게 선언한 그 라인 이하로만 사용할 수 있어. 그래서 전역 변수도 마찬가지죠. 전역 변수도 내가 중간에 전역 변수를 쓰면 그 앞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약간의 미묘한 차이는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선언문의 의미가 생성 소멸시기, 그다음에 데이터 타입은 여기서 이제 1차원 배열이다. 원소의 개수는 10개이다. 그리고 자바의 경우는 디폴트로 첨자, 인덱스 범위를 0부터 시작해서 n-1까지, 0에서 9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각 원소들의 데이터 타입은 정수이다. 배열 이름은 x이다. 이렇게 우리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사용하던 이 변수의 선언문의 의미가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상세한 이런 특징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선언문의 목적이 있을 텐데 메인 메모리를 할당하는 문제, 또 메인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문제 등 관련이 있고요. 또 이제 메모리 관리하는 문제도 있고요. 뭐 스택으로 할당할 거냐, 힙으로 할당할 거냐의 문제. 또 스태틱 타입 체킹 문제. 이 선언문의 가장 큰 필요성 중에 하나는 타입 체킹 기능이죠. 그러니까 선언문이 있으면 타입 체킹이 가능하고 선언문이 없으면 타입 체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타입이 값이 주어지는 순간에 타입이 결정되기 때문에 타입을 미리 체크할 수가 없죠. 선언문이 있으면 미리 체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float y, 실수 y하고 정수 x가 있어. x 더하기 y를 했어. 이 실수하고 정수를 덧셈을 허용해 줄 거냐 말 거냐의 문제. 선언문이 있으면 컴파일할 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에러를. 근데 선언문이 없으면 컴파일할 때 발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선언문과 관련해서 타입 검사 문제가 정적이라고 하면 언제라고 했죠? 컴파일할 때. 동적이라고 하면 실행할 때. 타입 검사도 이제 스태틱 타입 체킹, 다이내믹 타입 체킹으로 구분되는 거죠. 스태틱 타입 체킹 하려면 당연히 선언문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뭐 장단점이 있죠. 실행 효율이 높은 대신에 어떤 플렉서빌리티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런 스태틱 타입 체킹을 사용하는 언어들이 대부분인데요. 자바, C, 포트란, 알골 등등. 다이내믹 타입 체킹은 파이썬처럼 선언문이 없고요. 플렉서블은 없고요. 실행 시간이 아무래도 조금 비효율적일 테고요. 자료 표현할 때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고요. 메모리 관리가 불편해요. 왜? A는 100 정수로 쓰다가 A는 3.14 실수로 쓰다가 A는 배열 100개짜리 쓰다가 뭐 A는 뭐 튜플로 쓰다가 딕셔너리로 쓰다가 그러면
타입이 달라지잖아요. 메모리 사이즈 달라지죠. 할당받은 다음에 반납해야 돼요. 버리거나 뭐 반납을 잘하거나 이런 메모리 관리하는 그 운영체제가 실행 효율이 안 좋아지는 그런 단점이 발생하죠. 근데 어쨌든 그런 실행 효율보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얻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썬을 많이 쓰는 거겠죠. 그 비효율적인 단점보다 파이썬을 쓰면 그 개발 시간이 몇 분의 1로 단축되는 그런 점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장단점들이 있는 거죠.